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 문제가 그동안 간간히 조금씩 언급이 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저께 그 뉴스타운에서 그 6.25 사변 그때에 경북 영천에서 포로를 잡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뉴스타운에서 보도를 하고 인터뷰를 한 게 그대로 나옴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그 문제에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와대 쪽에서는 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에서도 애써 뭉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출생이, 대통령의 신분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베일에 가리워 있다? 그거는 아니죠. 그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재인, 당신의 출생 비밀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출생 비밀은 무엇입니까? 좀 깨끗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국민이 지지할 건 지지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안 된다 그러는 거는 안 된다 그러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른다. 그런 민주주의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재인 당신의 출생 비밀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출생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는 시각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오전 한 9시 30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오늘도 보나 문재인 얘기가 나와서 시작하자마자 또 노란 딱지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노란 딱지에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노란 딱지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보내주시고, 정말 아는 분들에게 좀 많이 하고, 그래 힘이 실려야 돼요. 우리 보수가 힘이 실려야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전부 각계 전투, 각자 노름해가지고는 절대 저들에게 못 이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아는 분들과 공유, 또 응원의 댓글, 그죠? 댓글 보면 알아요. 비꼬려고 하는 건지 정말 좋은 의미에서 이것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또 이거는 잘합니다. 이런 거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위치에 저는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교만이 아니고 자부합니다.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하나 되어서 이 난국을 이렇게 엉터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바로 잡아봅시다. 이 상황 설명을 하자면은 어제 그러니까 2월 16일이죠. 그죠? 어저께 화요일 날, 그 예고된 대로 뉴스타운, 그 손상윤 회장하고 조우석 평론가고, 그리고 그 서성남이라는 그 윤월 스님, 본명이 윤월 스님이라고 그러대요. 그분이 어저께 나와가지고, 뉴스타운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 게 전국으로 유튜브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월 스님, 그 서성남이라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950년 8월 29일인가 30일인가 정확하게 이튿날 중에 하루인데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는데 어쨌든 8월 29일인가 30일 날 그때 자기가 학도병으로 지원을 했는데 학도병 2명과 함께, 그러니까 학도병 2명이고 서성남 씨하고 그렇게 3명이죠. 3명이서 경북 영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문용형, 그때 대위 계급장을 달고 했다고 합니다. 문용형이라는 분을 체포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비화 같은 거, 증거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잡아가 자기 넘기고 나니까 필 그게 있습니까? 없었는데 1957년, 그러니까 7년이 지났어죠. 8월 18일 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그 문용형,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문용형을 만났는데 뎁뜸 알아보고 서로 이제 아는 거죠. 그죠? 거기서 전투를 하고 뭐 체포를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비를 걸더래요. 제네바 협정에 의해 가지고 전쟁 포로는 못 때리게 되는데 왜 네가 나에게 뭐 그걸 했느냐 막 그리고 시비를 이제 걸고 그러니까 그때에 어떤 여인이 저만큼 서서 이제 자기 남편 여자 싸우고 시비를 뭐 그러니까 제인이 아빠 이렇게 부르더래요. 근데 그때 보니까 한 7살 내지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이제 손에 잡고 제인이 아빠 뭐 이리 뭐 쉽게 그랬겠죠. 뭐 싸우니까 빨리 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7, 8세 정도 된 애가 있었는데 그때 부를 때 제인이 아빠, 문재인, 그죠? 제인이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1966년인가 67년도인가 영도다리, 지금이야 거기에 이제 롯데백화점도 들어서고 막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영도다리 그 밑쪽으로 그 한약방, 그 한약 재료상도 있고 뭐 부산 사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 부근에서 이 문용형이를 한번 스치면서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우석 씨가 이제 그 하는 얘기가 그때에 같이 그 서성남 씨, 윤월러 스님하고 같이 문용형이를 체포했던 그 두 분이 나와서 정말 그때 우리 같이 잡았다라는 것을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면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될 텐데 그분들의 연락이 뭐 잘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있었던 소웅열이라는 사람은 이분이 이제 스님인데 뭐 절에서 한번 만났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얘기를 하자. 이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소웅열이라는 이 사람은 뭐 겁이 나서 그런지 뭐 정권이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아주 소극적으로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없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럼 같이 있었던 세 사람 이제 학도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성남이 윤월 서점은 한 사람은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김보 씨는 그때 같이 있었던 김 씨라는 그런 기억을 하고 그래서 김씨 그분은 어디 있느냐 지금 살아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소홍열 씨가 하는지 그분은 미국으로 간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조우석 씨는 그 소웅열 씨라는 이분하고 미국에 갔다는 그분하고가 정말 좀 정언을 해주면은 확실한 게 될 건데 물론 지금 뭐 윤월 스님의 말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안 그렇습니까? 혼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그때 같이 잡았다 하는 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맞다 이러면 그건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할런지 그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윤월 스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목숨 걸고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언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한박도 그 서해안에 있는 섬을 북한에다 넘겨줘 버리고 고려 연방제를 하는 걸 보고 그리고 탈원제를 하는 걸 볼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뭔가를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이것을 정언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일 경우에는 뭡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어떤가 싶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만은 문재인 대통령 1953년 1월 24일로 되었어요. 그죠? 1953년 1월 24일 거제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950년 8월 29일인가 30일 그때에 7살 내지 8살쯤 57년 8월 18일 자갈시장 그때에 7살 내지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그러면서 제이지 아빠 했다는 그런 걸 볼 때는 1954년 1월 24일은 거짓말이고 1940년 후반에서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때까지 문재인 대통령 1950년 12월 그 흥남부도 철수
그때에 뭐 같이 배를 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 되고 또 더더구나 2017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6월 28일 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때 미국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의 흥남부도 배를 타고 내가 안 들어와서 뭐 오늘 내가 없었을 거고 그런 식으로 기념사를 했죠. 그런 게 전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 비밀 이것도 참 퀘스천 마크 물음표지만은 김정숙 여사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솔직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 부인이 태어났다. 아니 대단한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죠? 말이 쉬워 대통령 영부인이지. 그게 보통입니까? 그러면 막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대통령 부인이 태어났다 뭐 어쩐다 그러고 막 야단하고 자랑을 할 건데 도대체가 친정 쪽에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얘기 들어봤습니까? 제가 가문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출생이 수수께끼고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도 그렇고 참 우리 수수께끼 아닙니까?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입니다. 내각제의 대통령 돼도 대단한 권력과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버지가 뭐 어쩐지 뭐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깊이는 모릅니다만 제가 아마 2018년 가을쯤 그렇게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제주도에 우리 친구들하고 며칠 올려가지고 그 봉고를 타고 그 제주도 가다가 그때 내가 운전을 해갔거든요. 이 운전을 가다 보니까는 문재인 대통령 생가해가지고 그 안내 표지판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 내가 친구들 우리가 거기 가려고 한 건 아닌데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목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일부러도 올 건데 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생가 한번 둘러보고 가자 그러니까 그래 친구들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출생지 그 안내판을 따라서.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물론 뭐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는에 대해서 대화도 달라지고 그러겠지만은 거기에 사람들이 참 배타적이더라고요. 그럼 오는 걸로 아주 귀찮아하는, 그죠? 저도 왜냐하면은 이 어릴 때 이제 추억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대통령 생각할 수 있는 그 제도에 그 김영삼 대통령 생가도 가봤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우리 양산에서 얼마 안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 생가도 가봤고. 그런 식으로 그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이분이 어릴 때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자랐을까 하고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아주 배타적이에요. 아주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가가 어느 집입니까? 그게 몇 군데 또르마게 돼가지고 몇 군데 집들이 막 폐가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저 집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저 집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웃기대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 가서 이제 보니까 어느 집에 보니까 그 집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있으니까 그 집에 사는 한 40대쯤 되는 남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물어봤어요. 이 집이 당신 지금 사는 이 집이 문재인 대통령 생각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하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정말 여기를 뭐 성지식으로 만들려면은 정부에서 매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딴 데로 위주로 하도록 해주든지, 그냥 보다시피 이렇게 폐가처럼 이렇게 만들어 사람들이 하루에 뭐 몇 사람씩 오니까 막 귀찮아 죽었다는 거예요. 귀찮아 죽었다. 그럼 우리 집이 맞다 안 맞다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일하는 어느 농부 보고 물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한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어릴 때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이 제가 겪은 겁니다. 그래 그때 뭐 생가라는 집들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편집을 할 줄 몰라서 그때는 한번 딱 띄워주고 하면 좋은데 제가 그런 편집 기술이 없어서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일국의 대통령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이렇게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직접적 얘기하고 그것도 뭐 인터뷰도 그냥 이런 게 아니고 요즘 뭐 시청각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조중동 보도합니까? 제가 어저께 그 인터뷰 나간 이후부터 쭉 계속 봤어요. 아주 관심 있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조중동 오늘 아침 신문에 왔는데 저는 뭐 요즘 신문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다가 뭐 7개, 8개 보다가 작년부터 싹 뗐다고 그러죠. 하도 막 가짜라서 다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하나만 딱 보고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니까 그때 지금 안 보면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조선일보에도 막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 봐도 뭐 조중동 딴 데는 제가 들어가 보지도 안 합니다. 기레기 들어가 봐야 뭐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희한한 거는 펜앤마이크. 펜앤마이크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보수적으로 그런 가치를 가치를 하기 위해서 나온 인터넷 언론 SNS 신문이라 그럴까요? 방송이고 그런데도 저도 그래 펜앤마이크 유료 독자입니다. 유료 독자의 한 사람인데도 펜앤마이크에서도 이런 방구도 없어요. 제가 촬영하러 들어오는 이 시간 아침까지도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대한민국이? 그게 언론입니까? 물론 그러면은 그게 엉터리다, 어쩌다, 팩트, 그거 페이크 뉴스다, 어쩐다. 페이크 뉴스고 엉터리더라도 그 정도로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엉터리라는 거라도 취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으면 맞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그러면 안 되면 2개 다 열어 놔놓고 취재를 하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참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알 권리가 있어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대통령이 누구냐? 이것도 모르고 신부도 어떻게 태어났는지 무슨 뭘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만 이거죠. 우리가 친구를 사귀도 그렇잖아요. 당신 누구냐 이 말이야. 너 뭐냐 이 말이야. 결혼을 해도 그렇죠. 당신 뭐냐 이 말이야. 배우자를 택할 때. 우리 회사 취직을 해도 그래. 그 회사가 어떤 거냐. 어떤 회사냐. 알아야 취직을 하든지 안 하든지 시험을 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참 너무너무 기가 차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가 아니고 나는 어떤 분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그죠? 심판을 하셔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해 주실 그분. 우리는 너무너무 잘한다 이 말이에요. 또다시 자기를 밝히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보면 뭡니까? 좋은 것도 기록하지만은 실패하는 것도 기록을 합니다. 아주 이런 일이 있노 하는 것도
기록합니다. 그게 뭡니까? 롯과 두 딸. 그죠? 소돔과 고모라 끝나고 나서 굴에서 살다가 아버지와 딸이 동침해가지고 애를 놓죠. 모압과 암몬 족속. 그죠? 큰 딸과 작은 딸.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실패까지도 다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죠. 이 세상에 실패가 없고 거짓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짓은 거짓대로 밝히고 잘된 것은 잘된 거로 밝히고 진리는 진리대로 밝히고 비진리는 진리대로 밝히고 그래서 네가 어느 걸 택할 거냐? 그러니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뿐입니까? 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너무 예뻐서 그죠? 애굽 왕 바로가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 부인입니다 하면은 혹시 내로 때려 죽일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내 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하루 저녁 빼앗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누라가 딴 남자한테 뺏겨가지고 지금 가는데 겁이 나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사람은 내 부인 아닙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인간입니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기다 비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당신 그래 우리 아버지가 뭐 일을 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럼 간첩을 어떻느냐? 나는 안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나는 공산주의가 좋다. 그래서 그걸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떳떳이 얘기를 해가지고 뭐 국민투표에 붙여든지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하든지 왜 자꾸 거짓말만 하고 요렇게 저렇게 말이나 바꾸고 쇼나 하고 야금야금 잡아먹으려고 그럽니까? 연방제로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서성남 그 윤월선님 만났다나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정말 빨갱이라고 그러면은 치가 떨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기가 모든 거 각오하고 인터뷰 한다고 안 그럽니까? 응? 그뿐입니까? 한 번이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처음에는 애굽왕에게 그러고 두 번째는 그랄왕, 그죠?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그때는 이제 아비멜렉도 그날 그것도 뺏겨가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부인 사라하고 일이 잘나고 그러는데 꿈에 현몽을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 아비멜렉이 그저 사라의 손을 못 대죠. 이때는 아브라함 첫 번째는 애굽 왕에게 당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에 현몽을 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범하지는 못했죠. 병신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듣는 중에 남자분, 뭐 성도님이나 남자분들이 하는 내 부인이 지금 권력 센 놈이 그 누구? 그 여자 예쁘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혹시 우리 부인입니다 하면 날로 때려 죽일까 봐서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건 우리 누이입니다. 우리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런 실패, 이런 못난 것까지도 안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뚜렷이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대통령 문재인은 도대체가 누구냐 이 말이야. 응? 출생이 뭐냐 이 말이야. 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밝히세요.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면은 이런 것까지도 포용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 했으면 일이 돼서 어째서 거짓말을 했다.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나는 모르면 몰라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성이 고와가지고 그래 뭐 어쩌겠노. 이해하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자꾸 속이면은 또 이런 말 나오고 저런 말 나오고 또 무슨 얘기고 자꾸 나올 겁니다.
언론은 주류 언론은 조중동을 비롯해서 편한 마이크까지도 입도 뻥긋 안 하지만은 요즘은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전에 광화문 갈 때에 우리 양산에서 버스 몇 대 대가지고 올라갈 때에 어느 집사님 그때 지금 뭐 그분은 내가 아는 집사님도 아닌데 언론 얘기하라도 괜찮대. 방송 보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요즘은 SNS가 다 압니다. 그러지. 내보고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권력 때문에 겁이 나서 우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하고 하이 하고 앉아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레임덕도 일어납니다.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모르죠. 정광호사 말 맞다나 뭐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비상기업이라 선포하고 뭐 이렇게 하려가는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또 뭐 끌고 나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만만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밝히세요. 이렇게 됐는데, 일을 하다. 내가 잘못한 것은 거짓말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거짓말 했다. 안 한 거, 못한 거 있으면 못한 게 있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같은 이런 반피 같은 인간도 그죠? 그 다음에 롯 같은 이런 인간들도 딸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새끼까지 노는 이런 인간도 다 하나님은 들어서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특히 잘못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회개하세요. 자꾸 하나님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하면 내가 감옥 갈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리 회개하세요. 떳떳하면은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떳떳하게 나설 수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면은 못 났습니다. 왜 지금 큰 교회 목사들이 객소리도 못합니까? 이렇게까지 핍박이 들어오는데 왜 객소리 못합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특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네 행한 그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조금 고난당하는 게 중요한 일입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더 중대한 일입니까? 그러지들 마세요. 그러지들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대로 밝히세요. 그대로 밝히세요. 모르면 몰라도 국민들 다 이해할 겁니다. 그래, 어쩌겠노?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안 밝히면은 더 오히려 이런 소문으로 어디로 퍼져나가서 더 골치 아파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회개하세요. 그 길만이 지옥불에 안 떨어지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비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 대통령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떳떳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바뀔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